네, 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정희도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점성술가 연주 선생님을 첫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선생님 소개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성가 연주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또 존경한다고 하니까 제가 부담스럽고 진짜 존경합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하고 예. 저도 이제 되게 존경하는 타로 네. 선생님이신데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별자리라고 네. 하면은 알긴 알지만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 뭐 점성술, 별자리, 어스트롤러지 이렇게 이제 또 부르기도 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부르고 호칭을 하는 게 맞을까요? 동양에서도 이런 사주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주팔자. 우리가 이제 띠를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너 무슨 띠야? 네, 라는 네.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보편적으로 너 무슨 별자리니? 아,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 네. 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성향을 좀 12개로 구분해 놓은 거다라는 네.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좀 띠랑은 다른 점은 띠는 연도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점성술의 별자리는 월입니다. 아, 월별로, 월별로. 그렇죠. 네. 어떤 월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별자리가 바뀌는 거죠. 네, 이런 거가 네. 있죠. 그러면은 제가 점성술가라고 호칭을 하는 게 편하세요? 저는 점성가라고 불리는 거를 점성가. 네, 점성가라고 네, 불리는 점성가. 거를 제일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별자리 운세를 보는 거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별자리 운세는 잡지책 뒤에 네, 있는 네, 그런 네. 별자리 운세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공부하거나 이제 제가 봐드리는 거는 좀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쵸. 좀 더 네. 깊이 있게 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제가 네. 알기로는 제 좁은 그 식견으로는 아마 별자리 상담을 연주 선생님처럼 정말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없지 않나 싶어요. 우선 한국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성학 상담은 네. 소울님들께서 어떨 때 받으면 좀 제일 효과가 있고 도움이 많이 된다. 혼란스러울 때. 뭐 예를 들면 어떤 혼란이 있죠? 예를 들어 이직을 하고 할 때 어떻게 내가 이직을 할까 말까 좀 더 본질적 질문에 좀 더 전성하기 좋아요.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 네, 것인가? 그런 느낌들 네. 나한테 잘 맞는 뭐 남자는 어떤 유형일까라던가 뭐 이런 느낌 또는 좀 인생의 큰 결정을 할 때 뭐 네. 이민을 가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만약에 네. 이민을 갈 거면은 뭐 이 나라가 좋나 네. 저 나라가 좋나 유학을 갈 때도 이 나라로 가는 게 좋나 네네. 이 도시로 가는 게 좋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네네. 연주 선생님은 이 사주팔자랑 타로 카드에 비해서 점성학이 갖고 있는 어떤 특색이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과학적인 느낌이 있죠. 과학? 느낌. 느낌이 왜 네네네네. 그러냐면은 점성학은 그 기반이 네. 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관측한 네. 행성들의 위치를 데이터 삼아서 네. 그 사람의 운명이라던가 기질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교나 심리나 약간 운명학적인 게 가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베이스는 약간 천문학에서의 천문학이니까, 베이스를 네. 두니까 좀 더 이제 과학적 베이스가 있기는 한 거죠. 네. 근데 그걸 풀어가는 방식은 사주나 뭐 타로랑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가장 큰 차이는. 요즘 이제 또 연주 선생님께서는 또 JTBC2 오늘의 운세에도 또 계속 나오셨고 방송도 많이 하셔서 아마 개인 상담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실 텐데 네네. 그래도 소울님들께서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나도 진짜 삶의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되거나 본질에 대한 궁금증이 네.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은 이제 뭐 초록창에서 점성가 네, 연주를 뭐 점성가 연주, 검색하거나 네. 하면은 제 홈페이지가 네. 이렇게 주소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 저한테 이제 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약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랑 이제 1대1로 전화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예약을 잡죠. 그래서 그러면은 찾아오시죠. 저희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연주 선생님의 홈페이지 그 주소를 제가 링크로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일정이 지금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빠듯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당장 못 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소울님들께 어떤 준비를 좀 해주신 게 있다고. 예, 그래서 뭐 그냥 오시고 싶을 때 찾아오세요. 그런데 네. 못 오시면 또 서운하시고 또 네. 멀리 있으신 분들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12별짜리에 네. 대해서 좀 성향, 거기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 하실 거라는 네. 게 좀 뭐 연애라던가 예. 재회를 되게 궁금해 하신다고 맞아요. 해가지고 예. 제가 좀 그쪽으로 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주 선생님께서 12별짜리별 상대방 연애 공략법.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애가 맞는지가 아니고 네네. 내가 궁금해하거나 만나는 사람이 이런 별자리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네. 혹은 연애 스타일은 어떤지 연주 선생님께서 별자리별 상대 연애 공략법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연애 성향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 혹은 이별했는데 재회를 기다리는 그 사람의 양력 생일을 알면 네.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잘 지낼 수 있는지 연애 공략법을 별자리별로 네네.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이게 진짜 뭔가 좀 이렇게 효과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효과를 봤죠.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 예.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연애 초기 때 이 네.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 사귀고 싶다. 어. 그러면 자기가 가진 능력을 총동원 해야 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점성학.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점성학을 이용해가지고 네. 이 사람의 생년월일을 알아다가 네. 그 별자리에 맞게 최대한 공략을 했죠. 그래가지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까지 이제 네. 여기서 실제로 이제 효과를 보신 분이 있는데 아마 소울님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양력 생일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별자리별 상대 연애 공략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죠? 양자리고요. 네, 양자리는 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3월 20일에서 4월 20일까지. 3월 20부터 4월 20일까지. 사이에 태어나신 네. 분들. 예. 이 양자리들은 연애 스타일이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시원하고 정열적이고 네. 단호합니다. 빨라요. 빠르다. 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썸을 오래 타면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질질 좋네요. 끌거나 질질 끌거나 그런 거 안 이게 막 좋고. 네. 뭔가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 같거나 그러면 안 좋죠. 그러면은 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지금 소울님이 만약에 여자분이고 상대가 남자예요. 네네. 남자 양자리예요.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막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네. 하거나 어떤 제안을 할 때 네. 그거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별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어디 가자 그런데 난 싫은데 이거 갈 건데 그러면 그러면 좀 별로 별로예요. 아니고 거부감을 그래 느낄 좋아 거예요. 가자 이렇게 같이 예스맨 약간 예스 우먼 예스 느낌으로 우먼 네. 가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빨라야 됩니다, 반응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카톡이 왔다. 카톡. 시간이 걸려서 답은 안 돼요. 이거 즉각 꿀팁이네. 답변. 즉각 답변. 양자리 남자를 만나는 소울님이라면 반응을 즉각적으로 웬만하면 예스로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반대면 어떻게 돼요? 반대면, 양자리인 여자분이면 그렇죠. 양자리인 여자분이다. 네. 그럼 내가 되게 적극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되죠, 반대로. 남자분이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네, 빠르게 해야 좀 됩니다. 빨리빨리 하고 예. 고백도 좀 할 거면 빨리빨리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양자리 분하고 싸우면 좀 크게 싸우겠네요. 양자리는 싸우면. 그렇죠. 크게 싸워요. 그런데 크게. 양자리는 뒤끝이 없어요. 양자리는 뒤끝이 없다. 앞담화 한다고 하는데 앞담화하는 스타일, 네. 뒷담화는 안 거짓말 정말 싫어해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양자리한테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 순간 말하시고 거기서 혼나세요. 그냥 내가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소울님들 중에서 헤어진 대상이 양자리인 경우 지금 재회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재회를 양자리랑 이게 양자리는 재회의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재회 유통기간? 네, 재회의 얼마예요? 유통기간 긴가요? 3일입니다. 3일 엄청 짧은데? 그냥 조금 더 늘려드릴까요? 네. 최대한? 네. 아무리 늦어도 3개월은 넘기면 안 됩니다. 3개월이 넘었다면 양자리하고는 사실 재회하기가 힘들죠. 거의 불가능에 힘들다. 가깝다. 거의 불가능에 네. 가깝다. 근데 네. 사실 골든타임은 3일 3일이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네. 지금 여기 계신 소울님들께서 한 달 지났다 그러면 가능성이 한 몇 %? 한 50% 50% 정도. 정도 떨어졌다고 네, 볼 수 그렇게 있는. 생각하시면 그럼 지금 만약에 이제 헤어진 지 하루 됐으면 양자리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 바로 지금 네, 바로 움직여야겠네요. 바로 움직여야 돼요. 바로 움직여야 되니까 양자리는 빨리 움직여야 되고 네. 카리스마에 있는 스타일이고 네, 그다음에 솔직한 스타일이다. 네, 양자리는 캐릭터가 굉장히 분명해서 깔끔합니다. 깔끔하네요. 네, 그럼 양자리 여기까지 한번 듣고 다음 별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별자리는 그럼 어떤 별자리예요?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 황소자리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인가요? 4월 20일부터 5월 21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4월 20부터 5월 21일. 그러면 양자리가 4월 20
20일이었고 황소자리도 4월 20일인데 이렇게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 아. 그러냐면 자정이 딱 된다고 해서 별자리가 딱 바뀌는 게 아니라 네. 20일, 뭐 12시, 뭐 1시 뭐 이때 아. 막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네. 연도마다 달라져서 네, 그래서 시간까지 정확히 넣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4월 20일 분은 지금 이제 양자리도 보고 황소자리도 보고 해야 네, 두 개 다 참고하셔서 네. 접근하시면 궁금하시면 이제 네. 전문가를 찾아서 내가 네. 어떤 별자리인지 아시면 될 것 확인해 같고 네. 네. 황소자리는 어떤 연애 스타일이에요? 황소자리 같은 경우는 쉽게 마음을 열진 않지만 한 네. 번 마음을 열면은 굉장히 오래가는 성격. 쉽게 마음을 열진 않지만 네. 오래 가면 그럼 이게 까다로운 스타일이네요. 뭐 이렇게 막 재거나 사람을 까다롭게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자주 봐야 됩니다. 자주 봐야 된다. 예, 자주 얼굴을 보셔야 자주 돼요. 봐야 예, 된다. 얼굴을 자주 봐야 돼요. 얼굴을 자주 봐야 그리고 되고 좋은 경험을 같이 해줘야죠. 좋은 경험이라면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맛있는 음식 재밌는 영화를 영화. 보거나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데이트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좋게. 근데 내가- 싸구려로 하면 안 됩니다. 싸구려는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싸구려는 안 되고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예를 들어 네. 좋은 느낌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가 거.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정말 이 사람하고 저녁을 잘 먹었어. 네, 잘 먹었어. 데이트가 이렇게 정말 즐겁고 네. 행복했어. 네, 저 사람 되게 진실되게 좀 진심을 다하는 것 같았어. 진심을 네. 다하는 것 같았어. 네, 그게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선물 같은 것도 자주 하면 좋나요? 황소자리? 그렇죠. 아. 사소한 거라도 진심을 다해서 하면 좋고 네. 품질이 좋으면 더 좋고. 명품이 그렇죠. 더 좋겠네요. 그럼 최고죠. 그러니까 황소자리한테는 선물이나 이런 어떤 물질적인 거를 좀 이렇게 네, 많이- 그것이 곧 관심의 표현이라고 관심 생각하니까. 표현이라고 생각을 네. 한다. 그러면 이제 싫어하는 유형은 어떤 걸 싫어하나요? 자주 못 보는 걸 그럼 싫어하겠네요. 그렇죠. 자주 못 보는 것들. 그다음에 뭐 말만 말만 사랑한다 얘기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네. 리얼하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성향이니까 네. 그러면 장거리 연애는 기본적으로 황소자리는 어렵다고 하겠네요.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 황소자리가 않죠. 좋아요. 네, 황소자리 같은 네. 경우는 쉽지 않고 네. 그러면 주말 부부도 좀 그러니까 주말 부부도 좀 쉽진 않죠. 근데 네. 주말 부부면 그래도 생활을 같이 하는 거니까 열심히 일해서 네. 좀 그거 생활비로 갖다 드리고 예. 그러면 좀 상세가 되시죠. 주말에만 보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 그 관심의 표현을 계속하면 관계 유지는 좋고 그렇죠. 그럼 황소자리랑 이별한 분들이 재회를 네. 기다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황소자리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네, 헤어졌다 네. 다시 만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황소자리들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은 한 번 사귀면 오래 가는 편이라서 네네. 이게 또 마음을 접으면 또 이게 단호할 수도 있는 게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마음의 있죠. 문을 열기도 쉽지 않지만 네. 닫히면 그걸 다시 열기 쉽지 않은 네, 유형이네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혹시라도 네, 다시 네, 열고 네. 싶다 만약에 그러신다면은 일단 만나야 됩니다. 일단 만나야 돼요. 황소자리랑 이별하신 분은 일단 만나야 된다. 네, 만나서 얘기하자. 나 지금 어. 너 지금 당장 봐야 되겠다. 어. 그래서 너네 집 앞으로 갈게. 뭐 회사 앞으로 갈게. 카톡으로 계속 보내거나 이게 전화를 안 되는 거. 됩니다. 예. 전화하고 막 카톡 보내고 이런. 직접 만나야 된다. 네. 아주 꿀팁이네요. 황소자리랑 이별하신 분 직접 만나야 된다. 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하면 더 네. 좋죠. 어떤 거죠? 약간의 스킨십까지 할 수 있다면. 스킨십까지 할 수 뭐 이렇게 있다면. 막 만지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진짜 이거 느낌. 리얼한 네. 꿀팁이네요. 황소자리랑 이별하신 분을 직접 만나서 네. 근데 연인 사이였으니까 네. 네, 뭔가 약간의 스킨십이라도 한다면 네. 그래도 좀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예, 황소자리 또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네. 황소자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인가요? 쌍둥이 자리죠. 쌍둥이 자리는 생일이 어떻게 돼요? 5월 21일부터 네. 6월 21일까지.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이것도 겹치는 경우 네, 이제 안내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떤 연애 스타일이에요? 쌍둥이 같은 경우는 되게 쾌활하고 유쾌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이게 뭔 쾌활하고 얘기냐면 유쾌하고 호기심이 많다. 그러니까 심심하고 못 참습니다. 뭔가 계속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벤트가 있거나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것들. 네, 그다음 새로운 장소들, 뭐 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런 정보가 거 좋죠. 많아야겠네. 네, 쌍둥이 그렇죠. 자리랑 이렇게 좀 만나고 대화가 시작하죠. 끊이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렇게 서로 성적. 정적을 싫어한다. 여기 아주 꿀팁입니다. 쌍둥이 자리인 사람은 정적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계속 아기자기하게 재밌는 것들을 계속 많이 네.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말 안 하고 침묵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쌍둥이 자리를 안 맞는다고 봐야겠네요. 뭐 잘 들어주고 웃어주는 거 정도까지 하면 아예 안 맞는다고는 할 수 없어요. 쌍둥이 자리는 그럼 말이 많은 스타일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 자체가 네. 이렇게 말이 많거나 뭐 이렇게 교류하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아.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무뚝뚝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 뭐 반응이 별로 없고 힘들죠. 쌍둥이 자리를 만나시는 분 리액션이 좋아야겠네요. 네, 리액션 좋죠. 리액션이 좋아야 된다. 네, 리액션이 좋아야 되고 네. 그럼 싫어하는 거는 나왔네요. 무뚝뚝하고 표정 없고 네. 연락 잘 안 되는 것도 별로 안 뭐 좋아하겠네요. 관심 뭐 그렇죠. 막 어. 이렇게 막 많이 자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못 만나도 돼요. 그런데 쌍둥이 뭔가 자리, 네. 대화를 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카톡도 아. 많이 보내고 뭐 이렇게 통화도 잠깐이라도 하고 그런 거 물어봐주고.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네.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예, 연결되어 느낌. 있다는 느낌. 네, 네. 그러면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별했어요. 쌍둥이 자리랑 네네. 그런 경우 이제 재회를 어떻게 가능한가요? 만나서 말로 이렇게 잘 말로 하시면 말로 말빨이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쌍둥이 자리는 헤어졌다 만났다를 좀 자주 할 것 할 같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런 네. 가능성이 좀 높은 별자리 중에 하나죠. 그럼 다행히 네. 지금 재회를 원하시는 분은 그래도 다른 별자리에 비해서 재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네, 봐야겠네요. 있다고 좀 보셔도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을 네. 좀 말을- 위트 있게, 그러니까 가볍고 재밌게 넘어가는 게 좋아요. 막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내가 널 위해서 맞아. 몇 년 동안 노력할 네. 거고 날 믿어줘가 아니라 그렇죠. 재밌고 위트 네, 있게 네, 이거 진짜 네, 꿀팁이다. 네. 네. 쌍둥이 자리는 재밌고 위트 있게 네. 재회를 시도해야 된다. 네. 네. 쌍둥이 자리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죠? 다음 별자리는 개자리입니다. 개자리. 네. 꽃게 같은 그런 개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멍멍 개가 네, 아니고. 그렇죠. 그 개자리는 생일이 어떻게 돼요? 6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6월 20일부터 양력입니다. 7월 22일까지. 이 개자리들은 어떤 연애 스타일인가요? 개자리들은 굉장히 이렇게 헌신적이고 약간 희생하고 그래요? 배려하고 어. 이런 분들이 많죠. 희생과 배려. 예, 그런 아이콘. 약간 타로 카드는 고위 여사제 같은 이번 그런 순교자나 느낌이죠. 이런 예, 스타일이네요. 그런 네. 느낌이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어떤 거를 좋아해요? 만약에 만날 때? 일단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그 개자리 같은 경우는 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개자리가 있고 예. 그런 걸 받기 원하는 개자리가 있죠.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상대방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받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지는 그렇죠. 이미 아실 거예요. 그 스타일은. 예, 그러면은 헌신하는 걸 좋아하는 개자리 스타일들은 네. 어떻게 하면 공략을 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요 너무 강해 보이면 안 됩니다. 오. 그러니까 상대가 헌신하는 걸 좋아하는 개자리다. 만약에 헌신하는 걸 나한테 근데 내가 너무 강해 보이고 막 터프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리더십이 너무 세 보이고 이러면 안 좋습니다. 헌신을 받는 걸 좋아하는 개자리라면 아니요 다시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네. 헌신을 하는 걸 좋아하는 개자리라. 상대방이 나한테 헌신을 하는 걸 좋아하는 개자리, 네. 그죠? 상대방이 나한테 헌신을 하는 걸 좋아하는 개자리라면 내가 오히려 강하면 안 된다. 네, 왜냐면 개자리의 헌신은 네.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헌신과 같아요. 그럼 헌신이라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한테 해주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네.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막 혼내긴 하겠지만 막 엄마는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막 이러면은 엄마가 할 마음이 안 나잖아요. 이해가 딱 됐습니다. 네. 네, 이해가 딱 됐어요. 뭐 말썽을 펴도 엄마니까 챙겨주지만 얘가 너무 강하면 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네. 헌신을 받는 걸 좋아하는 계좌이면 어때요? 물론 당연히 그럼 헌신을 해야겠죠. 어떤 식의 헌신을 좋아하나요? 그러면 받는 걸 좋아하는 계좌이면.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니? 너 지금 어떤 상태니? 우리가 안부 묻잖아요. 항상. 그런데 그 안부를 진짜 진심되게 묻고 그 마음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감정, 마음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계속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이 어때? 네, 아시겠죠? 헌신을 받는 걸 좋아하는 계절이는 어떤 막 이렇게 뭘 선물을 사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대한 헌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자체의 어떤 고민이나 어떤 감정, 걱정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절이는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 애정 이런 게 기본적으로 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화려하고 뭐 대단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어떤 그렇게까지. 진심. 예, 그렇죠. 어. 그다음에 나의 어떤 그 속마음을 헤아려준다. 나한테 진짜 관심 있냐가 내 외모나 뭐 내 능력에 관심 있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관심이 있냐. 결론은 그 계자리는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느냐가 포인트다.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이 계자리랑 이별했어요. 네네. 재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만나서 울. 만나서 운다. 계자리를 내가 이별했는데 네. 이 상대방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서 울면 감정을 호소하는 호소해야 돼. 거니까. 그러니까 운다는 게 꼭 이게 진짜 울어라가 아니라 어. 상대방한테 감정을 호소해야 된다는 거죠. 내 감정을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네, 이런 약간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랑 헤어졌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런 게 먹히는 약간 스타일이다. 먹힐 꿀팁인데요. 네. 또 이런 걸 진짜 싫어하는 별자리도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있죠. 계자리는 이렇게 호소하고 네. 감정이 호소하면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죠. 예, 계자리도 좀 이렇게 정리가 잘 됐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죠? 사자 자리입니다. 사자. 네. 생일이 어떻게 돼요? 7월 22일부터 8월 23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사자 자리죠. 한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네요. 네, 아주 뜨거울 때. 뜨거울 때. 네. 뭔가 사자, 그 다음에 뜨거운 여름 하니까 연애 스타일이 좀 어떨지 대충 감은 네. 잡히는데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되게 시원시원하고 화려하고 뜨겁죠. 뭔가 담대하고. 예. 좀 담대하고. 예. 그럼 먼저 고백할 수도 있네요, 사자 자리들은. 그렇죠. 티가 납니다. 사자 자리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면 티가 난다는 네, 거죠. 티가 나죠. 티가 난다. 네. 네. 그러면은 사자 자리의 연애 스타일은 적극적이고 티가 많이 나고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밝고 밝고, 화려하고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사자 자리 상대를 내가 공략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 굉장히 쉽거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왠지 느낌은 사자를 공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왜냐면 저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으면 쉽죠. 그 사람이 나한테 네, 적극적이니까 확 티가 확 티가 나니까. 예, 그냥 조금만 해주면 불이 확. 그러면 만약에 없으면 잠깐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데 일단 첫 번째 일단 그 사람을 되게 띄워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자 자리는 마음을 움직이려면 띄워주면 된다. 네, 띄워줘야 됩니다. 어, 그런데 그 띄워주면서 뭔가 쉬워 보이면 안 돼요. 띄워주면서 쉬워 보이면 안 된다. 내가 쉬워 보이면 안 만만해 돼요. 보이면 안 예, 된다. 그러니까 대단해 정말 잘한다 이러지만 내가 만만해 보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추종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추종자. 그런 느낌이 들면 또 안 돼요. 띄워주제 추종자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된다. 네. 진짜 까다롭네요. 까다롭네. 띄워주되 추종자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된다. 네. 의리지만 갑인 것 같은 느낌. 갑이지만 의리면 안 되는 이런 약간 거네. 츤데레인데 띄워주는 거예요. 츤데레. 이게 어렵죠. 츤데레인데 띄워주는 거. 츤데레처럼 내가 하는데 네. 얘가 자기가 띄움받는 느낌이라 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칭찬을 할 때 네. 너무 호들갑스럽게 네. 막 칭찬하면은 제가 원래 저런 애 같고 음. 오버하는 거 같잖아요. 그거 말고 네. 되게 이렇게 시크하게 너 좀 잘하는데 약간 이 느낌. 너 좀 잘하는데. 약간, 그럼 만약에 대단하다. 사자 이런 자리가 느낌처럼. 날 좋아해요. 네네 그럼 밀당할 필요가 없죠. 없죠? 네 굳이 왜 밀당을? 그냥 바로 오니까. 네. 밀당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어. 어차피 사자자가 그렇다고 마음을 뭐 꺾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거의 뭐 삐지거나 화내진 음. 않습니다. 네. 멋있는 별자리인데요? 굉장히 사자, 시원시원하고. 네. 자신감만 있으면 사자자는 정말 멋있어요. 자신감만 있으면. 그럼 사자자리인 사람과 만약에 이별했다. 네. 어떻게 하면 제외할 수 있나요? 사자가 숫사자예요. 네. 전통학에서. 숫사자는 많은 자기 무리를 거느리잖아요. 예, 예. 암사자를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내 무리에서 얘가 나가서 다른 무리로 갔다. 네. 그럼 다시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무서운 별자리네.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어떤 패밀리였는데 네. 너가 날 떠났어, 우린 이별했어. 어, 그럼 다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다. 그런데도 이제 만약에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꿀팁인 네. 건데, 그렇죠? 바짝 엎드려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 사자니까 내가 나왔으니까 그 무리에 다시 들어가려면 진짜 이렇게 굽히고 가야 됩니다. 네, 굽히고 가. 그러니까 다시 뭐 기가 살고 싸우더라도 일단 다시 사귈 때에는 절대 핑계 대거나 막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아, 진짜 꿀팁이다. 그러니까 사자 자리를 다시 제외하려면 미안해. 그렇죠. 내가 됐어. 잘못했어. 너 뜻대로 할게. 너 뜻대로 할게. 너가 하는 말이 맞는 거 같아. 너가 한 말 맞네. 이게 이거만 외우세요. 그냥 사자 자리랑 제외하시려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 뜻대로 할게. 그렇죠. 너가 한 말이 맞는 너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네 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자 자리는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됐네요. 네, 그럼 사자 자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별자리는 또 어떤 별자리인가요? 이제 처녀 자리죠. 처녀 자리. 처녀 자리는 생일이 어떻게 돼요? 8월 23일에서 9월 23일에 태어나셨죠. 네. 처녀 자리? 네. 뭔가 연애 스타일이 어떨지 좀 궁금한데,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처녀 자리? 연애라는 단어랑 이 처녀라는 단어랑 그러니까. 썩 잘 어울리는 네, 게 아니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처녀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고 겸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사자 자리처럼 화려하게라던가 네. 뭐 시원시원하게 연애하는 스타일은 아니시고 약간 우리가 일하듯이 연애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일하듯이? 일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하고 마무리 짓잖아요. 일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연애 자체도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살피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이제 연애하고 굉장히 진중한 스타일이네요. 진지하고 세심하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큰 실수를 안 하는. 뭐 술 먹고 뭐 칠수한다든지, 뭐 바람을 폈다든지 그러면 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녀 자리니까 네. 남자 처녀 자리인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근데 난 그게 궁금하네. 그러니까 여자 처녀 자리는 이제 어쨌든 처녀가 여성이고 여성이니까 매칭이 돼요. 근데 남자 처녀 자리는 어떤 연애 스타일? 초식남 들어오셨죠? 네. 약간 초식남 같은 거. 남자 처녀 자리는 초식남 스타일. 네, 그렇죠. 내가 이제 건어물려가 되든가 같이 아니면 되게 강하게 좀 이끌든가.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게 내가 그 처녀 자리 남자를 이끌던가 아니면 나도 같이 비슷하게 차도남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된다. 그러면 이 처녀 자리인 분과 만약에 이별한 경우 어떻게 제외할 수 있을까요? 처녀 자리 같은 경우는 되게 일단은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마음에 안 드니? 그 꼼꼼한 타입이니까 체킹을 해야 되는구나. 뭐가 마음에 안 드니? 왜 우리는 헤어지는 걸까? 너는 왜 헤어지는 그런 생각을 했어? 전략가인데 거의 전략가인데 연애를 전략적으로 하네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냥 감정에 그냥 사랑의 마음 이게 아니라 어떤 게 잘못됐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라는 거를 고치겠다. 이거는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카톡으로 정리해서 보내는 게 나을 수도 그것도 있겠네요.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실수하는 거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잘 준비해서 깔끔하게 제출하시는 게 제출하는 게 좋을 수 진짜 별자리별로 성향이 진짜 완전 달라서 굉장히 다르죠. 진짜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그러니까 처녀자리 헤어진 분은 그냥 정리하면 문서로 그렇죠. 문서로 내 잘못한 것과 앞으로 개선될 것을 정리해서 보내면 그래도 승부수가 좀 있다. 가능성이 좀 있다. 처녀자리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예요? 천칭 자리입니다. 천칭? 천칭은 생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월 23일에서 10월 23일. 천칭이 뭐죠? 이런 뭐 저울 얘기하는 건가요? 네, 양팔 저울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저울. 예.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연애 스타일이에요? 천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도 잘 맞추는 연애 스타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저울을 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잘 맞추는 연애 스타일. 맞춰요, 상대한테. 그럼 이런 사람 연애 잘하겠네요. 카멜레온 같은 느낌이죠. 잘하죠. 연애를 누구한테든 잘 맞추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어떤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이 좋게끔 나한테 하겠네. 싫어하는 건 있어요. 뭘 싫어해요? 극단적인 거. 극단적인 거? 네.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이거나 네. 너무 튕기거나 이렇게 양극단적인 행동만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밀당을 좋아합니다. 밀당을 좋아하는 스타일. 않아요. 이 저울을 들고 있으니까 밀당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너무 적극적이지 말고 하루 정도 막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하셨다가 또 하루 정도 좀 아닌 척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전략. 밀당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면은 천칭자리가 좋아하는 거는
밀당이다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거고. 그 천칭자리는 만나면 좀 편하겠네요 그래도. 편하다. 잘 맞춰주니까요. 나한테 잘 맞춰주니까. 잘 맞춰주긴 하지만 네. 자기 고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천칭 그러니까 이게 고집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더 답답할 수도 있죠. 왜냐면 나한테 잘 맞춰주면서 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잘 얘기를 안 할 수 있으니까. 네. 속으로는 불편한데 네, 겉으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맞추기만 하니까 할 수도 있죠. 네, 그게 오랫동안 쌓이면 또 터질 수 있어요. 그런 걸 주의하니까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네. 사실은 마음속에 어떤 불만과 있을 수 그런 게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건 체크를 해보셔야 체크를 되네요. 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한 3-4번 맞춰줬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밥 먹으러 갔다. 네. 그럼 상대방이 천칭자리잖아요. 네. 그럼 뭐 먹을지 물어보고 내가 원하는 거 먹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한 3-4번 정도 그랬다. 한 번 정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너 먹고 싶어?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맞춰준다고 해서 그게 진심이 아닐 아닐 수도 있고 있으니까. 진짜 그냥 네. 관계를 좋게 하려고 네. 하는 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천칭자리랑 헤어졌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제외가? 그냥 강하게 다시 만나자 그러면 또 만납니다. 내가 헤어졌는데 네. 야, 그냥 우리 다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나 만나자. 정말 너랑 다시 사귀고 싶어. 다시 사귀고 그냥 싶어. 강하게 얘기하고 이러면 돌려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돌려 얘기해도 큰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12별짜리 중에서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외가 가장 쉬운 별짜리 12별짜리 중에서 천칭이 천칭자리가 제외가 가장 그래도 쉬운 확률이 좀 가능성이 높은 높아요. 가능성. 네. 그 희소식이네요. 제외를 기다리시는 네. 분들한테 희소식이네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사귀고 난 다음에 좋을 거라는 보장은 제가 없지만, 드릴 수 없지만 그건 나중에 일단 이거 우선 네. 일단 사귀는 과정에서는 어.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극단적 태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매달려도 다시 사귈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천칭이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많이 못 느낄 겁니다. 매력이 확 떨어질 거예요. 상태에서 다시 사귀게 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나 뭐 진짜 뭐 극단적으로 한강이야. 나 너 없으면 안 돼. 나 안 없으면 돼서. 못 살아. 못 살아 그러면은 울고 막 이러면 나 이렇게 사귈 수 있죠. 한강 다리 위야. 네. 이러면은 천칭자리 같은 경우는 즐겁을 하겠네요. 그러면 사귀죠. 일단 사귀 제외를 합니다. 제외는 근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뭐야 이 새끼 뭐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네요.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헤어져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죠. 그냥 어느 정도 강하게 딱 이렇게 제외를 시도하는 게 낫다. 리드 하듯이. 네, 천칭자리도 그러면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죠? 정갈자리고요. 전갈자리는 생일이 어떻게 돼요? 10월 23일에서 11월 22일 사이요. 그 별자리에서 전갈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그 소울님들도 어느 정도 좀 들었을 거예요. 전갈자리에 왠지 대한 강렬한 느낌이 있죠. 약간의 뭐 사주로 치면 뭐 개띠라던가 호랑이띠 느낌 같은 느낌이죠. 뭔가 이게 전갈 이런 딱 강하니까. 느낌이 있어서 네. 이런 사람들 연애 스타일이 어떤가요? 강렬하죠. 진짜 그 느낌대로 강렬하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마음을 안 열지만 한 번 열면은 끝장을 보고 네. 아주 깊숙한 곳까지 타고드는 힘이 있죠. 집착하나요? 집착할 수도 있죠. 질투 심한가요? 아유, 질투. 엄청 심합니다. 질투가 어떤- 심하다는 말은 또 뭐냐면 네. 복수심도 있을 수 있다. 복수. 네, 그럴 수 있다. 복수할 수 네, 있다.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질투 심하고 집착 심하고 복수할 수 그런데 있다. 그만큼 나한테만 올인할 수도 있는. 그렇죠. 올인하니까 맞죠. 집착하고 예. 집중하는 맞죠. 거죠. 예.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싫어하는 건 어떤 걸 싫어해요? 애매한 거. 애매한 거. 네, 적당히 하는 거. 적당히 하는 거. 그렇죠. 강렬하니까 그렇죠. 할 거면 제대로. 제대로 해라. 안 할 거면 안 안 하고. 하라. 약간의 군대 느낌도 있죠. 까라면 그럼 만약에 전갈자리인 남자 같은 경우는 네. 그럼 진짜 제대로 뭔가 이렇게 만나면 오랫동안 만나고 뭐 아니면 뭐 그냥 어설픈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설픈 거 싫어합니다. 전갈 여자는 어때요? 그러면 여성은? 정갈 여성은 네. 그 남자, 그러니까 정갈 여성이 웬만한 남자한테는 별로 매력을 잘 못 느껴요. 예. 되게 강하거나 완벽하게 굴복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극단적인 태도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을 여왕님으로 네. 모시던가. 모셔서 나는 모든 걸 네. 당신한테 다 바치겠다. 네. 이런 태도로 가시든가. 네. 아니면은 정말 센 사람. 약간 우리 정말 엄청 강한 무슨 보스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나랑 사귀어야만 하고 정해져 있고 전갈은 그러니까 진짜 극단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극단적인 느낌. 아, 극단적이다. 네, 애매하게 가시면. 애매하게 가면 그래서 안 된다. 쉽지 않아요. 어, 네, 그러니까 어설픈 마음으로 접근하실 거면 좀 쉽지 않죠. 전갈은 약간 천생연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어설프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전갈하고 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갈하고 헤어지면 어떻게 제외해야 돼요? 어떻게 헤어졌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헤어졌냐? 예, 네, 어떻게 만약에 헤어졌냐? 뭐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 네. 그러면 재회는커녕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수하니까. 네. 복수하니까. 네, 네. 내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 어. 그러면 다시 사귀더라도 복수한- 복수하기 위해 다시 사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네. 무섭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말다툼이라든지 네. 그런 걸로 보통 헤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냥 뭐 성격 차이로 네, 뭐 네. 헤어졌거나 네.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이 친구가 그 화난 그 기간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양자리랑은 다를 수 있는데 양자리는 짧아야 짧아야 돼요. 돼. 근데 짧으면 좀 안 좋죠. 전갈은 열받았을 때는 그게 좀 건들면 안 돼요.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네, 그 좀 열받은 게 있다가 좀 내려갔을 내려간 때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진짜 꿀팁이네. 그러니까 전갈자리랑은 뭔가 화난 게 지나가고 좀 지나간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이야기하는 게 좋다.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가시는 게 갈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아주 꿀팁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전갈자리는 또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별자리는 또 어떤 별자리죠? 네, 사수자리까지 왔네요. 사수. 네. 사수자리는 생일이 어떻게 돼요? 11월 22일에서 12월 21일. 네. 사수자리는 어떤 형상인가요? 사수라는 거가 이게 이제 반인 반만데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네. 켄타크로스라는 네. 게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활을 쏘고 있는 네. 활관이죠. 그래서 사수. 예. 명사수 할 때 이렇게 사수. 사수입니다. 예. 활. 관역에 이렇게 쏘는 네. 사수인데 그럼 이런 사람 연애 스타일 어때요? 되게 열광적이에요. 그리고 빠르고 열광적이고 시원시원하고 낙천적이고. 뭔가 굉장히 말 타고 이렇게 활 쏘는 네, 것처럼. 네, 그렇죠. 그러면 재밌겠네요, 이런 사람 만나면. 재밌죠. 즐겁고 즐겁고 유쾌하고. 쉽게 연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 바람 부는 그렇게까지 수도 있나요? 약간의 그런 게 그런 있을 기질이 수 있을 수 있죠. 있다. 예. 네. 그러면은 사수자리가 싫어하는 거는 너무 진지한 거, 진지하고 막 꼬치꼬치 캐묻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어디서 뭐 좋아해요. 했어? 네, 싫어합니다. 나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네, 싫어하죠. 네, 싫어하죠. 예. 그러면 좋아하는 거는 같이 즐거운 경험하는 건 거의 다 좋아하고 뭐 레저를 같이 네, 하는 레저 정말 좋아요. 레저, 뭐 게임, 여행.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내형이 아니라 실외형이네요. 그렇죠. 왜 말 타고 돌아다니니까.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여행, 뭐 운동 같은 이런 걸 경험하는 것 또는 어. 사수자리는 가르치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좋아하는 걸 막 배워서 꿀팁이다. 가르쳐주게 하는 거. 나 궁금해, 알려줘. 이러면 호감을 살 수 있죠. 막 가르쳐주면서 기분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골프를 좋아한다 그러면 나 나도 골프 배우고 배우고 같이 싶었는데 필드도 같이 네. 나가고 오빠 나 골프 좀 가르쳐줘. 막 이러면 좋죠. 같이 뭔가를 취미 활동 그런데 그러니까 그럴 땐 이성적으로 관심이 없다가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면서 생길 수 있죠. 진짜 꿀팁입니다. 네. 네. 뭔가 이제 조용히 이렇게 커피숍에서 대화 나누고 이런 거는 좀 싫어하고 아니 뭐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밖에서 훨씬 이제 좋죠. 네, 뭘 같이 하는 거. 그러면 정적인 거 별로. 네. 사수자리랑 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제외해야 돼요? 사수자리가 헤어지는 경우가 말 타는 네.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 마음이 딴 데로 떴을 수도 있어서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을 했을 경우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좀 만약에 시간이 오래됐다. 이 사람 딴 사람이 마음 갔을 수 있어요. 이거는 발탁이 힘들죠. 냉정하게 네. 만약에 헤어진 기간이 좀 됐다면 오래됐다면 네. 사수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예, 가능성이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별자리예요, 사수자리는. 미래지향적. 과거를 막 붙잡고 막 이런 재회라는 게 아니에요. 상극의 예,
별자리는 어떻게 보면 네. 미래지향적이고 재회는 과거를 네. 다시 돌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회를 만약에 한다고 만났더라도 예를 네. 들어 말을 하더라도 옛날 얘기 너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뭐 옛날에 우리가 어쨌고 이거 네, 내가 잘못했고 네, 네가 어, 잘못했고 어, 어, 이런 어. 얘기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잘해보자. 그냥 오늘 얘기랑 뭐 앞으로 얘기 아, 이것도 꿀팁이네. 너무 좋았던 얘기만 해야 됩니다. 아. 나빴던 얘기 다 하지 말고 오빠랑 해서 이런 거 너무 좋았고 너랑 있어서 이런 게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나 이런 거 하고 싶고 꿀팁이네요. 네. 사수자리 재회까지 네.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인가요? 염소 자리. 염소. 네. 염소 음매하는 그 염소인가요? 그런 흑염소 이런 우리 아. 묶여 있는 그 염소 말고 산에 사는 염소들이 있어요. 산양이라고 돼. 뿔 이렇게 되는 애들요? 뿔 이렇게 돼가지고 막 산 산 타고 타고 올라가고 이런 염소 나타내는. 생일은 어떻게 되죠? 생일 같은 경우는 12월 21일에서 1월 20일 사이에 태어나시면 네. 네. 그러면 이런 염소 자리는 연애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염소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감이나 신뢰감이 있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네. 연애를 할 때에도 되게 진중하고 네. 진지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뭔가 이제 가볍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혼이라면 좀 그렇죠. 결혼을 좀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럼 이런 경우는 만약에 싫어하는 경우가 이제 뭐 가볍게 이렇게 대시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죠. 그리고 약해 보이면 안 된다. 약해 보이면 안 된다. 네. 짧아 보인다고 내가 이렇게 막 엎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염소랑 연애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약간의 염소가 그럴 경우는 자기가 확실하게 갑이라고는 인식을 가지게 될 수죠. 그럼 난 절대 을이 되는 거네요. 절대 을이 되고 여자가 절대 갑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도 난 좋다. 그럼 난 그걸 좋아한다. 난 약간 의존적인 자기가 기대는 거 좋아한다.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되게 내가 그 대신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책임감이 있죠. 제가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염소 자리가 되게 강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이가 한 30대 중반이었는데 어떻게 한 30대 후반에 이제 결혼을 하신 건데 그분이 어떻게 결혼했냐면 30대 중반쯤에 20살 여자를 만난 거예요. 남자요? 네, 그러니까 남자인데. 30대 중반에 염소자리 남자가 20살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집안 사정이나 이런 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어서 막 알바하고 네. 학교 다니고 이랬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 방구해주고 학비 다 대주고 졸업까지 다 시키고 그래놓고 결혼했거든요.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네요. 쉬운 거죠. 내가 너를 완전 사랑하니까 책임지겠다. 책임질게. 네. 그런 그러니까 스타일이에요. 이 여자는 그런데 되게 그걸 순종적으로 잘 따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당신이 내 아빠야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이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염소 자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따라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이죠. 싫어하는 거는 그러면 아까 납작 거짓말. 엎드리는 거 거짓말, 신용. 거짓말, 신용을 만약에 어기면 염소 자리는 그냥 거의 마음이 많이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하셔야. 약속을 함부로 맺는 거는 좋지 않아요. 염소 자리구나 보면 약속을 함부로 맺으면 그걸 꼭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꿀팁입니다. 네. 그럼 염소 자리하고 헤어지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염소 자리랑 헤어졌다. 그러니까 네. 누가 찾냐가 중요하죠. 누가 찾다. 이러면 네. 이제 쉽지 않죠. 내가 차였다면 염소 자리는 제외하기 쉽지 않은 거고. 근데 우리가 찾더라도 나중에 생각날 수 있잖아요. 네, 제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염소 자리도 기본적으로 제외가 쉽지 않은 유형인데 그래도 제외를 하려면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로 얽히면 제일 좋은데. 일로? 네. 일로 네. 내가 가능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이렇게 뭔가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던가 일로. 그러니까 내가 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인이 웹 디자이너 네. 예를 들어. 근데 내가 막 그냥 연락하는 거야. 자기가 나 웹사이트 만들게. 막 자기는 아니겠죠. 잘 지내? 잘 지내. 근데 내가 웹사이트 만들 게 좀 있어서 너 생각이 나서 연락 한번 해봤어. 꿀팁인데요. 네, 그럼 그런 염소 자리는 느낌으로. 처음에는 어쨌든 그 바다는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그렇죠. 대화를 할 수 어. 있는 물꼬는 틀 수 있고 얼굴을 만나볼 수는 있을 가능성이 있죠. 염소 자리랑 헤어지신 네. 분은 방금 연주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잘 지내 너랑 행복했어 이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하는 일적인 걸로 뭔가 네, 이렇게 일적인 걸로. 대화를 트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조금 있죠. 있다. 네. 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염소 자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예요? 물병 자리. 물병, 내가 제가 물병인데, 네. 물병은 어떤 생일이 어떻게 되죠? 1월 20일에서 2월 19일. 아, 네. 궁금하네요. 물병 자리는 어떤 연애 스타일인가요? 물병 자리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아, 저는 표현을 하긴 자유로운 하는데, 영혼, 네. 그다음에 약간 프렌드십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네네, 친구. 네, 친구 느낌. 네네. 그런 연애 스타일이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떤 걸 좋아해요? 일단은 같은 물병 자리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특이한 거 좋아해요. 특이한 거? 네, 특이한 거. 특이한 거? 네, 그러니까 뻔한 거 말고. 네. 뻔한 거 연애, 뻔한 데이트, 뭐 뻔한 음식, 뻔한 대화. 뻔한 대화 하면 다 그냥. 맞아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것보다는 특이한 거. 맞아요. 네, 예. 뭐 그런 거 먹으러 가고. 그다음에 좋아하죠. 대화도 뭔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호불호가 좀 있나요, 물병은? 자기 호불호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를 봤다라고 네. 하면 드라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나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정확하게 잘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물병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만의 주관적인 개성이 있어야 의견이나 돼요. 개성, 예, 철학 예, 그런 이런 걸 거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예.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 나만의 어떤 개성, 네. 철학 이런 그걸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병 자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수준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유치할 수도 있고 안 유치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네. 정체성이 좀 있는 네, 걸 맞아요. 좋아한다는 거죠. 네, 대화 나누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맞아요. 저도 중요해요. 정체성이 있는 사람 좋아하고 그럼 평범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네,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해요. 평범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면 그렇죠. 유니크해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은 없죠. 네. 네. 그런데 남이 했던 얘기, 어디서 봤던 것들 이런 것만 얘기하면 뻔해지죠.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게 꿀팁이네요. 뭐 이걸로 물병 자리는 어느 정도 이제 그리고 친구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네. 그러니까 바로 사귀자가 아니라 서로 이제 그 친구로서 이렇게 쭉 그런 이야기하고 가다가 그러니까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돌아서 가는 스타일이네요. 돌아서 가는 스타일. 예, 돌아서 가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병 자리랑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병 자리랑 헤어졌다. 네. 일단은 매달리지 않는 게 좋아요. 매달리는 게 좋습니다. 쿨. 일단 첫 번째는. 쿨. 첫 번째 쿨. 네, 두 번째는 아무렇지 않게 친구처럼 다시 갔던 길 다시 돌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무렇지 않게입니다. 첫 번째 쿨, 두 번째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볍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래 보자. 설치네? 이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왠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물병자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쿨하게 하면 받아줘요.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막 이렇게 막 하면 불편해요. 제 꿀팁 완전 나왔습니다. 상대방 물병자리일 때 쿨하게 아무렇지 않게. 네, 그러면 물병자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별자리인데요. 네. 마지막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인가요? 물고기 자리죠. 물고기. 생일은 어떻게 돼요? 2월 19일에서 3월 21일 사이 태어나시고.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연애 스타일을 갖고 있나요? 물고기 자리도 약간 계절이랑 유사한 점이 있는데 되게 잘 따르고 헌신적이고 편안하게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상대를 좀 편안하게 따르고 편안하게 해주고 헌신적이고 좀 조용한 느낌인데 차분하고. 조용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클럽의 물고기 자리가 엄청 클럽의 물고기. 거기에 잘 어울리니까. 잘 어울리니까. 그러면 좀 연애도 무난하게 잘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무난하게 잘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나요? 잘 이끌어줘야죠. 왜냐면 물고기라는 거는 물길을 거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길이 여기로 흐르면 물고기도 같이 따라가죠. 연어 같은 특이한 물고기가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물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길이 돼줘야 돼요. 딱 정리해. 내가 그 물고기가 갈 수 있는 물길이 잘 되어주면 된다. 근데 내가 같이 방향을 잃고 헤매면은 물고기도 같이 방향을 잃고 헤매겠죠. 만약에 이제 딱 만났는데 뭐 먹을래? 라고 얘기한 물고기도 그렇죠. 글쎄 그냥 대화가 이어지지 않죠. 글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중식 먹을래, 일식 먹을래, 아니면 내가 아는 뭐 어디 갈래 이렇게 그냥 좀 하면 선택지 안 주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데 어디 가자. 이런 게 좋죠. 심플하게 내가 아는 오늘 어디 가자. 어. 그냥 따라가니까 네. 어차피 따라가니까. 그리고 그걸 되게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위압적으로 하거나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그죠. 그냥 나긋나긋하게 편안하게 쑥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 그러면 만약에 지금 관심이 있는데 네. 사귀고 있는 사이가 아니어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렇죠. 사귀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쑥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별자리들이 있고 네.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발전돼도 거부감이 없는 별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네. 물고기 자리는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면 싫어하는 거는 강압적인 거 오히려 싫어하는가요? 그렇죠.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네. 대놓고 하고 이런 거 싫어할 수 있어요. 약간 은근슬쩍 비밀스럽게 비밀스럽게 이런 것도 그거 좋아하죠. 좋죠. 우리만의 뭐 비밀이 언어. 우리만의 비밀 언어. 언어.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럼 물고기랑 만약에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랑 뭐 헤어졌다. 일단은 잘 이끌면 돼요. 물고기도 그렇게 이렇게 아주 제외 어려운, 가능성이 네. 그래도 있는 네. 별자리 중에 하나고. 제가 그때 사수자리 얘기할 때 네. 미래를 본다고 네, 했잖아요. 네, 예를 네. 들어. 근데 이 물고기 자리는 과거에 잘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네. 이렇게 좋았고 네, 그런 거에 빠져 있고, 행복했고 예를 들어 이런- 막 싸워서 막 서로 막 헤어졌다 이렇게 해도 물고기 자리도 되게 속상하고 힘들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걸 하면서 이걸 털어버려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런 감정이나 옛날에 좋았던 거나 이런 거에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옛날에 좋았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나 것들, 이런 거 쑥 슬펐던 이렇게 거. 하고 또 그렇죠. 은근히 구렁이 담 넘어서 네, 이렇게 그렇죠. 털어가면 되는 유형이다. 우리 언제 헤어졌어? 하면서 이렇게 다시 만나. 아, 그거 그냥 화나서 그런 거 잠깐 그런 거지. 꿀팁인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예. 물고기 자리까지 이렇게 또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네. 12별짜리 상대방 연애 공략법을 또 연주 선생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연주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점성가로서 네. 이 분야의 어떤 선구자로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끌어 나가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저도 이제 점성학이 좀 더 알려지고 대중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쉽게 재밌게 네. 접근할 수 있는 점성학 책을 쓰고 싶다. 네네. 이게 이제 첫 네.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제 본분인 상담. 상담을 상담을 정말 좀 열심히 많은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다. 이 두 가지 정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울님들한테 혹시 뭐 해주고 싶으신 말이나 뭐 별자리에 대해서 좀 뭐 하고 싶으신 말이나 아니면 운명학자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좀 뭐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점성학은 하늘을 보고 네. 행성을 보는 네. 학문이에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네. 하늘 보면은 뭔가 좀 뻥 떼인 느낌 들고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이 점성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에만 갇혀 있지 않고 네. 그 외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제가 희망적이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너무 이게 전부야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연주 스님 이렇게 저희 채널인 타로마스터 정해도 유튜브 채널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나중에 좋은 인연이 있으면 저희 소울님들하고 네. 또 이렇게 찾아가면 네. 또 워낙 또 잘 해주시지만 네. 어, 혹시 오시면 꼭 이거 보셨다고 예, 보시면 예. 더욱더 제가 더 성의껏 그러면은 지금 일정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네. 소울님들이 좀 요청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 당연하죠. 네. 제가 하단에 고정 댓글로 연주 선생님 뵐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네. 또 직접 뵈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뵙고 소울님들 좋은 인연 만나셔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